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광고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본래는 지방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 채널은 제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종종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와 새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원래 저희 집은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두 분 다 결혼 전부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으셔서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아빠는 건축 쪽 일을, 엄마는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하셨어요.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풍족하진 않아도 특별히 모자라는 것도 없이 살았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어요. 지금은 비록 월세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빠가 집을 짓고 엄마가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 집을 만들어 보자는 두 분의 꿈도 있었고요. 물론 맞벌이다 보니 바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신다는 게 잘 느껴져 참 행복했었어요. 그런 두 분 아래서 듬뿍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아빠의 죽음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1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다던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었죠. 우리는 구르듯 집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를 볼 수 없었죠. 데스크에 물어보니 지금 수술 중이라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넋이 나간 엄마를 대신해 찾은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교통사고였다고, 상대가 술을 마신 것 같은데 뺑소니를 쳤다고요. 이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그 일이 지금 현실에, 그것도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수술실 앞 의자에 무너지듯 앉아 누구인지 모를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저와 남동생은 그런 엄마의 팔을 붙들고 하염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봤었죠. 살아만 있어준다면 제발 아빠가 수술을 이겨내고 다시 저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빠는 그날 살아서 수술실을 나오지 못하셨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아침에 늦잠을 자 반쯤 뜬 머리로 다녀올게만 외치고 나가시던 그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되었죠. 사고를 낸 사람이 빨리 신고만 해줬어도 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대요. 장례식을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그리고 또 울고 또 울었다는 것. 의연하게 버티던 엄마가 결국 화장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몇 번이고 쓰러졌었고 저는 남동생과 함께 그런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만이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단 하나 확실한 건 엄마는 아빠의 장례식 이후 마치 어딘가 고장난 사람 같았다는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고 그 뒤부터는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이제 아빠가 없으니 자신이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것 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아빠가 없는 현실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집안은 여전히 온통 아빠의 손길이 묻어 있었고 아빠와 엄마의 꿈이었던 것도 이제는 엄마만의 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내가 철이 들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그때의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위로했을 텐데. 그러나 당시 아직 중학생에 불과했던 저와 어린 동생은 그런 상황들을 모두 이해하기엔 좀 어렸어요. 저 역시 아빠를 잃었기에 제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상태이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엄마가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직장일은 물론 집안일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려 엄청 노력하셨었거든요. 완벽하게 해내려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와 동생은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로 바쁜 엄마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하면서 엄마를 기다렸죠. 동생은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어느 날 축구를 그만두겠다고까지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힘든데 운동하면 돈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수 꿈 안 할 거라고요.
엄마는 동생의 말에 놀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생은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저 역시 저보다 더 어린 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차마 괜찮다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들 운동하는 동생의 뒷바라지까지 하며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아빠가 없는 집과 생활에 천천히 적응해 나갔어요. 그건 좀 슬픈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아빠가 그립고 내 가족이 함께 있었던 시간들로 돌아갈 수만 있겠다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슬퍼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으니까요. 지금처럼 충실하게 살면 그럼 언젠가는 웃으면서 아빠를 추억할 날도 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다만 저와 동생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어가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엄마가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건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라 곧바로 달려갔더니 엄마는 그냥 단순 과로라고 입원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이미 일어나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의사 선생님께 확인도 해봤는데 천만다행으로 특별히 큰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과로 때문에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한숨 돌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도 깡 말라 보일 만큼 살이 빠진 엄마의 어깨가 그리고 뺨이 홀쭉해져 수척한 얼굴이 그간 엄마가 얼마나 무리를 하고 계셨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남겨주신 보험금이나 유산도 있으니 이제 일은 쉬시면 어떻겠느냐 여쭤봤지만 단호하셨어요. 최소한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와 동생 결혼도 시키고 하려면 일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취업이 간절해졌어요. 물론 취업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엄마의 그 단호한 거절이 저에겐 꼭 일종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이러다 엄마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러다 혹시 크게 아프시고 또 그러다 만약에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무척이나 조바심도 났고요. 이미 아빠를 잃었는데 엄마마저 또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되든 안 되든 제가 참가해 볼 수 있는 모든 공모전에 작품을 냈고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술을 마시고 동아리를 즐기는 시간에도 달팽이가 껍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현직에서 뛰는 사람들의 작품을 분석했어요. 그런 노력이 있어서인지 몇 번인가는 제법 이름 있는 공모전에서 상도 탔고 포트폴리오도 제법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제가 마음먹은 대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데 성공했고 드디어 엄마를 쉬게 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해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뻐해 주셨어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에 정말 장하다고. 아빠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날 새벽 우연히 거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우는 엄마를 봤어요. 아빠의 사진이 든 액자가 마치 아빠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우시는데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솔직히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10년도 넘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덜어냈고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새벽 불도 켜지 않고 숨죽여 우는 엄마의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순간 괜히 일 그만두시라고 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직도 저렇게 우시는데 이제 아빠 흔적이 남은 집에서 뭘 하시려나 괜히 더 울기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1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은 그냥 내가 취업을 해서 모처럼 생각나서 그러시는 거겠지 생각도 들고 아무튼 머릿속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결국 궁리 끝에 저는 그날 새벽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주말마다 엄마를 끌고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 안 입으시던 스타일의 옷을 사며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같이 찜질방에서 목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엄마는 기뻐하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같이 출근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집에서 계시려니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직장을 다니시느라 동네에 친구분들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은 너무 멀리 살고 계시고 아니면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만나기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저 역시 이제는 직장인이니까 매일같이 엄마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퇴근 후 엄마와 같이 산책 겸 운동을 나가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회식이나 야근, 마감이 겹치면 어쩔 수 없이 캔슬이 되기가 일쑤였고요. 그나마도 몇 년은 동생이 집에서 학교를 다녀서 다행이었지만 그도 잠시 동생 역시 취업을 해 직장인이 되었고 이내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 역시 본사가 집과 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십수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난다는 게 엄마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집도 집이지만 동네 여기저기에 아빠와의 추억이 남은 곳도 많고 말이죠. 저는 한운 수 없이 혼자 본가를 나와 방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집에 혼자 남게 될 엄마를 위해 새로운 친구분들이라도 만나실 만한 곳이 없을까 여러모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노래교실이나 노인대학 같은 곳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뭔가를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거다 싶어서 엄마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더니 반응이 없으셨어요. 사실 워낙 조용한 성격이시다 보니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관심이 없어 보이시니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도 독립하게 되면 거리도 꽤 멀고 집에 올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마음으로 엄마가 좋아하실 법한 취미교실을 수강했어요. 그리고는 이미 수강 신청도 하고 돈도 냈으니 가고 싶을 때 한 번만이라도 가보라고 말하고는 냅다 도망쳤죠. 엄마는 그 뒤 왜 가지도 않을 곳에 헛돈을 쓰느냐며 화를 내셨지만 실제로 환불을 하거나 하시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 아까워서 간다고 투덜대시면서 시큰둥해 하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만나신 분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가끔은 술도 한잔 하시면서 잘 다니시고 계셨어요. 전 엄마에게 좋은 분 있으시면 만나보시라고 그동안 우리 뒷바라지 하느라 일만 열심히 했으니 이제 엄마 인생을 찾으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솔직히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다는 게 상상은 잘 되지 않지만 전 엄마가 그 집에서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해주며 엄마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힘들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분이 함께 하길 원했죠. 물론 엄마는 이 나이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질색팔색 하셨지만 아무튼 한결 마음이 놓인 저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시간이 닿는 대로 엄마를 찾아가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저도 저만의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조금씩 상황은 더 안정되어 갔어요. 다시 옛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그때처럼 엄마가 웃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말 예전보다 더 한결 나아지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대신해 아빠의 유산이며 보험금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통장에서 제법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남긴 유산과 보험금은 어지간하면 손을 안 대시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나 엄마가 벌어주신 돈으로만 해결을 하셨었는데 정말이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엄마가 여기에 있는 돈을 썼기로서니 못 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묻기가 뭐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냥 드디어 엄마도 뭔가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제법 큰 돈들이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처음으로 돈이 빠져나갔던 달보다 규모를 조금씩 더 키워가면서 말이죠.
자신의 옷 한 벌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한참을 망설이고 망설이는 분이신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보이스피싱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이고 사리에 밝으셔서 보이스피싱 같은 걸 당하셨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설마 쇼핑에 중독이 되시기라도 하신 건가? 또 생각해봤지만 그렇다기엔 통장 내역의 대부분이 현금 인출이었고 그러실 만한 성격도 못 되시고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엄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전 엄마가 그냥 뭔가를 갖고 싶고 사고 싶어서 쓰신 돈이라면 거기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보험금이나 유산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이라도 소소하게 기쁨을 누리신다면 굳이 크게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괜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출처를 물었을 때 엄마가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걸 느끼시길 바라지도 않았고요. 제 생각에 그 돈들은 온전히 엄마의 것이니까요. 아무튼 엄마가 노래교실에 가시는 날에 맞춰 월차를 내고 늦지막한 아침 무렵 집 앞에 도착해 엄마가 나오시길 기다렸어요.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시라 지각 같은 건 꿈도 못 꾸시니 그 시간 정도면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 맞춰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엄마가 집에서 나왔고 노래교실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노래교실이 끝나자마자 친구분들과 분주하게 인사를 나누시고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설마 저분이 요즘 만나시는 분인가? 그런데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셨지? 만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했지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엄마 딸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뭔가 기분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제 연애 같은 것에 간섭하지 않으시듯 저 또한 엄마에게 그럴 권리는 없지만 아무튼 직감적으로 돈이 나가는 이유가 이거다 싶어 멀찍이 떨어져서 엄마와 그 남자분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두 분은 제가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천천히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셨고 분식집으로 들어가시더니 떡볶이며 김밥 같은 것을 한아름 사서 나오셨어요. 아무리 봐도 두 분이서 먹기엔 많아도 너무 많은 양이라 솔직히 좀 뜨악했어요. 애초 분식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닌데 저렇게나 많이 사서 어쩌시려고 저러나 싶어 의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두 분이 걸음을 멈춘 곳은 어린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교실이었어요. 애들도 두 분을 잘 알고 있는지 두 분이 들어서자마자 우르르 달려와 인사를 하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 어마어마한 양의 떡볶이와 김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이들이 조잘조잘 떠들면서 엄마가 사온 떡볶이와 김밥을 먹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솔직히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긴 한데 대체 엄마가 왜 저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챙기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엄마가 아이들이 먹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 남자분에게 봉투 같은 걸 슬쩍 찔러 넣어 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처음 몇 번은 그걸 사양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봉투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향했고요. 누가 봐도 수상쩍은 광경에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까지 엄마를 속여서 아빠의 유산과 보험금을 축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차오르는 화를 참기가 어려웠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 사이에 앉아 이것저것 먹을 것을 덜어주는 엄마를 뒤로 하고 그 남자분의 뒤를 따라갔어요. 남자분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하더니 축구교실을 관리하는 사무실 같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설마 이 축구교실 자체가 사기꾼들 소굴인 거 아닌가 싶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오늘 준영이 안 나왔니? 학교 끝나고 아빠 만나러 간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어찌나 신이 났던지. 준영이 아빠가 빨리 준영이를 데리러 와야 할 텐데 큰일이다. 어쩌겠어요. 준영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간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이 여사님이 준영이 이야기 듣고 이걸로 병원비 보태주라고 하시더라.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어쩐대요. 감사해서. 그 뒤로도 축구 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인 듯한 이름이 몇 번 오르내렸어요. 네, 짐작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다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엄마의 돈은 바로 여기 이 축구 교실에 다니는 아이들 중 형편이 나쁜, 당장 돈이 급한 집을 위해서 나간 거였고요. 순간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돈을 주고 있었는지, 왜 그 많은 음식을 무겁도록 끌어안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에게는 동생이 축구선수의 꿈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일이 상처가 되었던 거였어요. 비록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라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고 해도 그게 평생 한이 되셨던 거죠.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 것처럼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본가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엄마에게도 집에서 기다릴 테니까 만나시는 분 있으시면 모시고 오라고 넌지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나 모르는 척 하시고 혼자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엄마는 그분과 함께 집으로 오셨어요. 동생까지 와 있을 줄은 모르셨는지 조금 놀라시긴 하셨지만요. 엄마가 오시는 동안 제가 준비해둔 밥을 먹으며 우리는 조금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그분은 생각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긴 했지만 인상이 아주 좋으셨고 또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점잖으셨어요. 동생이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도 인자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다정해서 어딘가 돌아가신 아빠를 닮은 것도 같았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두 분께 술 한잔 하시지 않으시겠냐고 여쭙고 술잔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적당히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좀 더 부드러워졌을 때 죄송하다고 오늘 제가 두 분을 따라갔었다고 고백을 했죠. 두 분은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고 그리고는 이내 조금 낯빛을 흐리시더니 오해가 풀렸다면 다행이라며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동생은 엄마가 축구교실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렸고요. 그냥 전 엄마가 덜 힘드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키워주시고 곁에 있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서 좀 더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셨으면 해서 그랬어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엄마도 괜찮아. 그냥 엄마는 혹시라도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을까봐. 그래서 꿈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거야. 엄마,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 축구 그만둔 거 하나도 후회 안 해요. 울고 웃고 부둥켜 안고 본의 아니게 쌓인 오해가 풀리고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 역시 어릴 때 엄마를 잃고 프로의 꿈을 접은 아들을 위해 축구 교실을 열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이 참 인연은 인연이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좀 더 자주 모여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주말마다 열리는 아이들의 축구 연습 시합을 응원하러 가는 일이에요. 동생도 요즘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축구 교실의 일을 돕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물론 그런 동생을 보는 엄마의 얼굴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